그 당시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계약금 7천만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덜컥 호기심에 계약을 했었고 잔금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이 피를 3천만 원 준다 그래서 그냥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정유석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 현금 30억 대 부동산 자산 30억, 과연 누가 더 부자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양적 완화와 저금리 기조에 따라 화폐 가치가 절하되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부동산 자산 30억이 우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게 또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테이퍼링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시중에 돈의 유통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슬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담론들이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아직 검토 중인 의견들이고 결정난 바가 없는 사안이니 바로 테이퍼링을 시작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려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아직은 시기상조의 걱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역시나 부동산 자산 30억을 가진 사람이 위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분양가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 전국의 아파트 시장이 매우 폭등하면서 분양가 대비 아파트 값이 매우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으로 5억의 분양을 받은 아파트들이 다들 10억을 넘기면서 현금 30억을 들고 있다면 예전에 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현금 10억 주고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요새는 대출도 안 나오게 되니 말 그대로 현금 10억을 다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시절은 정말 다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내 집 마련 신청서, 무순위 줍줍, 선착순 예당 등등 미분양이 났을 시 청약통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줄만 잘 서면 인서울 중심권의 아파트들을 저렴한 분양가에 대출도 풀로 받아서 매수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계층 이동의 문이 많이 막혀버린 것이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분양가 5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엔 최고 분양가였고 다들 너무 비싸다고 손사래를 치던 금액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면 당시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인간의 의식주 중 하나인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재테크 투자로서의 역할도 매우 충분히 하는 재화이기에 여러분 모두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라떼는 말이야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제가 동작구 상도동의 구 대림아파트죠. 연예인 이시연 씨의 아파트로도 잘 알려진 상도역 바로 앞에 상도 노빌리티 34평을 그 당시 분양가 7억 2천만 원에 선착순 계약금을 2등으로 입금하여 미분양 난 것을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계약금 7천만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6월쯤이니까 그러고 한 8개월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덜컥 호기심에 계약을 했었고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잔금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이 계약을 했던 터라 매우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부동산들에서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게 과연 오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피를 3천만 원 준다 그래서 그냥 팔았습니다.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었고 계약금 7천만 원을 넣느라 수중에 몇백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우 불안한 삶을 살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3천만 원에서 또 600만 원을 깎아주고 2,400만 원에 22층 중에 21층, 그것도 로얄동을 홀랑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잊고 지내다가 겨울이 지나고 6개월쯤 지나고 우연히 검색을 해보니 프리미엄이 1억 5천이 넘게 붙었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계속 오르더라고요. 입주 시점엔 4억, 5억 이렇게 오르더니 지금 현재는 상도 노빌리티 34평 시세가 17억이 가는군요. 그 당시 한동안 잠을 못 이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 초중고 대학교를 다 동작구에서 나오기도 했고 동작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면 잘 뿌리내려 살면서 정계에 진출한다든지 좋은 미래를 꿈꿀 수도 있었는데 참 여러모로 아쉽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상도 노빌리티를 팔고 인서울에 동작구보다는 약간은 떨어지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바로 매수해서 손실은 그나마 줄여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아직도 운전할 때 상도동 쪽으로 많이 안 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상도 노빌리티 분양권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부동산을 개업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매도한 후에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웃을 수 있는 여담이지만 그 당시엔 매우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처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쭉 현금만 모아서 보유하고 있으셨다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뭐 청약 점수 만점을 기다리면서 원베일리, 방배 5구역, 둔촌주공 등의 분양을 노리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서울의 분양가는 오늘이 제일 싸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자금 사정, 출퇴근 거리, 생활 반경 등을 따지셔서 되는 대로 청약에 당첨되시고 걱정하시는 게 가장 이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모으는 동안에도 인서울 특히 중심부로 갈수록 아파트나 비주거용 부동산들도 그 가치나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염두에 두시고 무주택자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시길 진심으로 권하는 바입니다. 빌라나 꼬마 빌딩, 오피스텔 등 어느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시장입니다. 부디 해안을 가지고 나의 경제 상황에 맞춰 빠른 매수 타이밍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이 오면서 실수요자나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나 세제 완화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이 바뀐다면 더 그러한 담론들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테이퍼링 등 어떠한 폭락의 전조를 기대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실천을 통해 자산의 증식을 이루시는 부동산의 정석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